안녕하세요.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고민 중인 영국. 물론 이건 한국의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저렇게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명성이 가득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전쟁 쇼크, 그리고 브렉시트 후폭풍 때문에 지금 수백만 명이 끼니를 거르고 무료 급식소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영국만의 이야기로 시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 영국의 물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괜찮고 영국은 매우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부동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포함하면 지금 이제 6.3%가 8%가 될지 9%가 될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국이 10%라고 하는데 영국의 10과 한국의 6.3이 단순하게 3, 4%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 6위라고 하는 영국이 지금 현재 매우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GDP가 역성장하는 중에 선진국 중에서 물가가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위기 징후가 계속되면서 영국의 경제가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10%입니다. 10%. 무려 40년 만에 최고이고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빵하고 커피가 15%, 버터가 29%, 베이컨이 32%, 그리고 올해 에너지 평균 연간 요금도 54%가 올랐답니다. 54%. 어떻게 살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사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무슨 영국만의 이야기냐. 되돌아보면 한국의 상황도 저것과 조금 다를 뿐이지. 품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저쪽에서 베이컨 이러면 여기서는 배추가 되고 저기서 버터 이러면 여기서 우유가 될 뿐인 거지. 품목이 다를 뿐인 거지.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생각하는 주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생필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제 성장률. 영국 같은 경우에 내년 경제 성장률을 0.25%로 추산했다는 거죠.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 불황은 피하지 못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됐죠. 한국은요? 그러면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고요? 맞죠. 한국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어떻게 봅니까? 올해 상반기에 0.7, 0.6 이렇게 해서 1.3%죠. 하반기에는요. 한 0.4%, 0.4% 정도 해서 대략 생각하고 있는 건 2.1% 정도이죠. 내년에는요. 내년에 내년초에 올 하반기 돼서 올 연말 돼가지고 전망할 때는 내년에 한 2.3, 4%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또 수정하잖아요. 2023년에는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2023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중후반대로 주저앉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25년에는요? 24년에는요? 24, 25, 26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1%대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영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한국이 영국에 비해서 좀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죠. 당장 내년부터 벌써 지금부터 영국은 생활비가 부족한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이 푸드뱅크 무료 급소로 눈을 돌린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은 안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덜하다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저 얘기는 영국이라고 해놨지만 저걸 한국어로 글자만 바꿔도
사람들이 그닥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미 한국에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의 16%는 지난 6개월 동안 돈 아끼려고 끼니를 건너뛰었다. 밥을 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백만 가구가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를 줄여가지고 얼어 죽냐 아니면 식료품을 줄여서 굶어 죽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잔혹해졌다라는 거죠. 현실이 저렇게 잔인하고 잔혹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게 그냥 영국만의 이야기로 우리 상황 아니야, 남의 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13%가 될 거랍니다. 어떻게 살지 저러면? 난린 거죠. 그나마 미국은 9.1에서 8.5, 독일도 7.6에서 7.5로 주요국의 물가가 6월달을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영국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저렇게 영국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아마 대거 궁지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이 안 잡히고 금리 인상 계속되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래저래 더 충격적일 거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공급망 악화,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 물론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EU에서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겠죠. 상품 교육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세가 추가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어서 인건비도 오르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러한 것들이 점점 더 영국의 상황으로 그칠지 아니면 한국에도 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말로는 물가를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물가 잡을 생각보다 대기업들, 재벌들 감세해주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려고 혈안인 오직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배만 불려주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많은 서민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정부가 함부로 국유자산을 매각해서 대기업들, 재벌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짓거리에 동참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점점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더 심하게 드는 거죠. 참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악화되고 얼마나 안 좋아질까? 지금 현재 환율이 1320원, 1330원 저러는데 환율이 1500원, 1800원, 2000원 되지 말란 법이 누가 있냐고요. 주식은 2400, 2500 얘기하는데 연말에 2000이 무너지고 내년에 1500, 1200이 되고 그 다음에 7, 800이 될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미국은 금리 인상이 2년 동안에 평균 2년가량의 금리 인상 기간이 있고 난 이후 어김없이 그 다음 2년은 경기 침체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여파가 한국에도 똑같이 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시점이 비슷할 수 있고 조금 시점이 밀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연말에 2.75까지 간다? 이런 사이에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또 부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환율은 또 요동치고 이래저래 점점 더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영국에 굶어 죽나 얼어 죽나 라는 고민의 뉴스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도 해당되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